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R22님이 대표님 경매물건 말고 일반 중개매물도 임장 다니시나요? 당연합니다. 일반 급매물도 실시간적으로 체크해서 매입합니다. 저는 일반 매매, 경매, 급매, 신탁, 공매 다양한 투자처를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보다 싼 게 급매 물건들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경매 집행 전에 나오는 급매물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근데 자식들끼리 싸움이 있습니다, 이 상속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매로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방 출장을 빠르게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튀는 급매 물건이죠. 이거는 오히려 경매보다 쌉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자입니다. 근데 1주택을 팔아야 이 메인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메인 주택을 팔 시기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 B주택을 빠르게 급매로 파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매 물건도 크로스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님이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당해세에 대한 거 물어봐도 될까요? 당해세를 알아보기 너무 힘든데 대항력이 있는 경우 너무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리는데, 혹시 이런 물건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요. 제 영상에서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당해세 확인하는 방법. 자, 당해세는 압류, 세금입니다. 이거를 왜 고민하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고민하시는 겁니다. 압류는 말소기준 권리가 적용됩니다.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선순위 전세권, 담보가 등기, 말소기준 7가지죠. 여기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 압류가 우선 배당을 받아버려서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압류 금액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해당 경매 물건이 공매도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면 공매에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매로 체크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관할 지자체에 혹은 관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방문해 보시면 아세요. 직접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당황해합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지 마시고요. 1000만원 밑에냐 혹은 위에냐 이렇게 러프하게 물어보시면 일정 부분의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인데 주거용으로 이제 월세 수익을 보는 투자를 하긴 어려운가요? 규제 지역은 실거주 아니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무주택이면 1주택에 대한 수익은 대출은 바로 실행됩니다. 대출은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외에 비조정 지역은 2주택까지도 대출이 실행 가능합니다. 그 외에 비주거용 토지들, 그리고 혹은 비주거용 부동산들, 오피스텔, 상가 이런 물건들은 충분히 대출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아낼 건지를 찾으신 다음에 열심히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수님 반갑습니다. 완전 초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현금 2억이 있는데 투자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돈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억이면 할 수 있는 부동산 상당히 많죠. 꼬막 빌딩도 도전해볼 만한 금액입니다. 즉 돈은 중요하지 않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부동산을 모의 투자, 실제로 임장도 가보고 입찰가도 선정해보고 낙찰됐던 금액이랑 대조해보고 이러면서 나의 투자를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야를 얻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내가 실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1000만원 정도고 생애 첫 주택 자금 대출을 실행해 놔서 오피스텔 위주로 보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전략을 잡을까요? 사실상 1000만원은 좀 적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은 완전체를 사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1000만원 정도는 지분 투자를 통해 수익화를 만드시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근로소득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시드를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분 투자의 출구 전략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분 투자를 매입해서 상대방이 내 지분을 싸게 파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지분을 사오는 경우, 아니면 같이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경우, 아니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경우를 다양하게 가능하니까 내 종잣돈이 너무 적다라고 하시면 지분 경매 물건을 보셔도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 경매 한 건 낙찰받아서 전세까지 돌렸는데 자본금 5천만 원 가량이 남습니다.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어떠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투자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가 더 맞는 대답입니다. 내가 5천만 원에서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상가, 토지, 집합 건물 있죠. 아파트, 구분상가, 빌라 등 다양한 부동산들을 우선 보고 물건을 쭉 빼세요. 물건을 쭉 뺀 다음에 이 물건끼리의 수익률을 대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있는 것부터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림하는 검님이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대출이 남아있어요. 다른 주택이 생길 경우 지금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 쪽으로도 많이 보시고요. 아니면 저가용 주택, 낙찰가 5천에서 7천만 원 사이에 낙찰받는 부동산들도 많이 보십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 적은 종잣돈과 다른 레버리지가 있죠. 뭐예요? P2P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매입한 다음에 전세를 맞춰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우선 양질의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부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림합니 검님. 우리 한랑딱지님이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방송은 원래 후원이 없는 방송입니다. 자, 커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마침 다 떨어져갖고 커피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질문 주셨는데 1인 법인을 냈어요. 주택 낙찰 후에 전세입자를 맞추려고 하는데 법인 물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요. 세입자가 맞추기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한 부동산이 법인 소유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법인 소유에 대한 부동산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를 있지만 금융사들마다 싹 다 다릅니다.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은 거의 80%가 법인입니다. 다 전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랑 상담하고 보다 안전하게 전세 구성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변의 전세값보다 높은 게 문제지 비등비등하다면 법인의 소유랑은 상관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1가구 1주택 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다 보면 투자 범위를 스스로 한정 짓게 되는 것 같아서 대장님이 보시는 시각과 양도,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1가구라고 해도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이사도 안 갈 건데 비과세 혜택을 왜 생각합니까? 나중에 생각하셔도 늦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주택을 매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후에 법인을 설립해서 매입해도 되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22님이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커피 잘 먹겠습니다. 23살인데 대표님 책 읽으며 경매에 대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20대 초중반 때부터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깨우쳐야 돼요. 내 소액의 종잣돈을 가지고 충분히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보다 내 돈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 젊을 때 내 돈도 일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읽고 실행하지 않을 거면 책 안 보셔도 돼요. 단 제 책을 보면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목표만 빼갖고 즉시적으로 실행하겠다. 그러면서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게 있다 라고 하면 유튜브 댓글에 남기셔도 되고요. 대장TV 카페에다가 올려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진행해도 되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R님이 제가 질문 많이 드렸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커피랑 밥 잘 먹겠습니다. 10,000원이면 밥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는 시간을 좀 많이 내서 다 같이 한 분 한 분의 질문들을 다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 나누고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